안녕하세요, 마셈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국의 달러 가격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태국, 일본, 베트남, 유럽 등 거의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달러 가격은 1달러당 1,400원 정도 됩니다. 지금은 1,400원이지만 시간의 문제일 뿐 장기적으로 1달러당 2,000원 그리고 3,000원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수출 증가를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외국인을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달러 가격이 오르게 되면 수출 기업에는 매우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예를 들어 1달러당 원화 가격이 1,000원일 때와 1달러당 1,500원인 경우에 그 차액은 500원입니다. 1,000원을 기준으로 퍼센티지로 환산하면 50% 차이입니다. 즉 같은 제품이지만 과거에는 1,000원을 벌 수 있지만 환율이 50% 상승하였기에 1,500원을 벌 수 있습니다. 물론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수입 물가도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수입 가격보다는 수출 가격이 더 오르기 때문에 환율은 오를수록 더 유리해집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과거에 한 개의 제품을 수출하였을 경우 매출액이 1,000원이고 원가율은 30%이고 이익률은 70%였습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달러 가격이 50% 상승하게 되면 수입 원가와 수출 가격이 똑같이 50% 오르겠지만 이익 금액은 350원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제품 한 개가 팔릴 경우에 350원의 이익 금액이 발생하지만 수출 제품의 수량이 1,000개, 10,000개, 10만 개로 늘어날 경우 이익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달러 가격이 1달러당 1,000원에서 1,500원이 아닌 2,000원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수출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손해가 발생됩니다. 달러가 오르면 오를수록 원화의 가치는 점점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실질 구매력이 낮아지는 현상으로 인해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달러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승을 막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기 위한 행위일 뿐 실질적으로 달러 가격의 상승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라는 제한된 시장 영역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국민을 상대로는 구매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확장성을 넓히려면 결국 해외에 제품을 판매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태국, 유럽 등 많은 나라들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수출에 있어 타 국가보다 가격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품이나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해야 합니다. 결국 타 국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화폐 가치를 하락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 가격은 모든 나라에 있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달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수출 증가의 경우 해당 수출 기업에게 있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타 국가보다 기술적인 우위를 선점해야 하는데 가격적인 경쟁 우위만 고집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기술 개발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국 화폐를 폭락시키는 범위도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달러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외국인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인이 여행지에서 많은 돈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화폐 가치가 저렴해야 합니다. 그 예시가 바로 일본이라는 국가입니다. 과거 1엔당 원화 가치는 15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1엔당 원화 가치는 9원 정도 됩니다. 즉 엔화는 한국의 원화 기준으로 41% 정도 가치가 하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많은 관광객들은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소비를 할 경우 41% 정도 저렴하게 초밥을 먹을 수 있고 41% 저렴하게 호텔에서 숙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일본의 화폐처럼 베트남의 화폐와 태국의 화폐 그리고 유럽의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기업은 매출이 상승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여행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호텔을 짓기 위한 건설업의 호황이 발생하게 되고 많은 일자리 창출이 일어납니다. 일자리를 얻게 된 노동자는 월급으로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고 국가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달러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이란 노동자가 65세가 되었을 때와 같이 나라별로 특정 나이가 되었을 때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젊은 노동자가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국가에 납부하고 국가는 해당 노동자가
근로하다가 노인이 되었을 때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현재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2023년 프랑스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시위를 하는 모습입니다. 시위를 하는 이유로는 각 나라마다 연금개혁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존에는 60세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65세로 변경하거나 해당 연금액 자체를 삭감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금이 고갈되는 주요 원인은 저출산으로 인한 젊은 세대들의 인구 감소입니다. 즉 노인들을 부양해야 할 젊은 세대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금 구조상 연금 납부액은 적은데 연금을 수령할 때는 더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갑자기 아이를 2명이나 3명씩 낳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안으로는 외국인을 자국의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 인구가 단시간 내에 증가되어 해결은 되겠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을 무작정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은 자국의 국민과 문화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융화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단기간 내에 국민의 수를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마지막 두 번째 이유인 연금을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복지 차원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납부할 때는 적게 납부해야 하고 나중에 돌려받을 때는 그 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즉 연금의 납부 금액이 적을 경우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적게 설계된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납부액이 적지만 돌려받는 돈은 많아야 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자국의 화폐 가치를 폭락시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될 예정입니다. 그럼 현재가 2024년이니 30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30년 동안 원화의 가치를 폭락시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20년 후 65세 때 국민연금으로 월 2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가치로 월 1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저에게 한 달에 11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하기에는 많은 부담으로 작용됩니다. 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화폐의 가치를 폭락시키는 것입니다. 2025년 한국의 한 달 최저임금은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한 달 최저임금액 대비 국민연금 부담률은 55% 정도 됩니다. 여기서 화폐의 가치를 10배 폭락시킬 경우 정부의 국민연금 부담률은 55%에서 5.5%가 됩니다. 물론 2055년까지 정부가 원화의 가치를 10배 폭락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극단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화의 가치가 10배 폭락하게 된다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의 고통은 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서민의 고통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민이 고통받는 상황이 오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정치를 하는 집단에는 크게 좌파와 우파가 있습니다. 좌파와 우파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인이 책임을 지는 상황을 절대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에게 있어 책임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라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결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결국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계층의 경우 수령하고 있는 연금의 금액을 지금보다 낮춰서 받아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현재 20대와 30대와 같은 젊은 세대들이 국민연금 납부액을 지금보다 더 많이 납부해야 합니다. 1번의 방법을 선택하든 2번의 방법을 선택하든 정치인 입장에서는 특정 세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정치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세대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그 세대들은 해당 정치인 또는 해당 집단에게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든 우파든 그 누구도 국민연금에 대하여 개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에는
보면은 좌파와 우파 중에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당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 결국 특정 세대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고 국민연금의 고갈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화폐 가치를 폭락시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민이 자국의 화폐 폭락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파트와 같은 실물 자산을 매수하여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계 최강 미국의 화폐인 달러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러를 슈드나 VOO, QQQ와 같은 ETF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가장 변동성이 적은 ETF인 슈드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 어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자국의 화폐 폭락을 방어할 수 있는 세계 최강 미국 달러를 매수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은 레버리지 당하는 인생에 관한 내용입니다.